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4억 후반대에서 현재 절반 가격인 2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집은 지어진 지 별로 되지 않은 그야말로 신축급의 깔끔함을 자랑하는 집입니다. 별도로 손볼 곳 없이 당장 들어가 살아도 될 만큼 상태가 최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원생활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생활이 불편할까 망설여지기 마련이지만 이 집에서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주택은 시내와 완전히 동떨어진 오지 같은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신다면 단 2분 안에 시내권에 도착할 수 있는 놀라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원 생활을 누리면서도 도시의 편리한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택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으로 향하는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닦인 국도를 따라 편안하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국도를 달리다가 주택이 있는 방향의 골목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도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들어오실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승차감 좋게 편안하게 주택 근방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바로 이 골목길의 도로 끝에 위치한 집이 바로 오늘 만나볼 본건입니다. 도로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량 통행이 없어 더욱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부지로 들어서는 대문은 특별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문이 없는 대신 시원하고 개방적인 느낌을 주며 주차나 이동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이 집은 현재 대문이 따로 없는 오픈된 구조이지만 만약 나중에 사생활 보호나 보안을 위해 대문을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 울타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서 추가적으로 대문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지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튼튼하고 깔끔한 대문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주택 건물이 대지에서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 배치되어 있어 그 덕분에 주택 앞쪽에 넓은 마당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마당은 그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갈마당입니다. 이 자갈마당은 주택 부지로 들어서는 입구의 초입 부분에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갈이 깔려 있어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에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깔끔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디마당입니다. 자갈마당의 앞쪽, 즉 주택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간은 푸른 잔디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전원주택의 분위기를 풍기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잔디마당 곳곳에 풀이 금방 자라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고 잡초를 제거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으로 향하는 길에는 잔디밭 사이로 돌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 비가 오거나 잔디 관리를 할 때도 흙을 밟지 않고 깔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 징검다리를 따라가다 보면 현관 바로 앞에는 나무 데크가 놓여 있어 주택의 입구를 더욱 아늑하고 운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주택의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 7월 24일로 지어진 지 이제 6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신축급 전원주택이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을 자랑합니다.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주택을 매우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탱해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재에도 강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 역시 철근 콘크리트 지붕 위에 짙은 회색의 징크 판넬 재질로 마감한 경사지붕 형태입니다. 징크 판넬은 고급 건축 마감재로 알려져 있으며 세련된 외관과 뛰어난 내구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집은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는 2층 건물입니다. 주택의 외벽 마감재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저렴한 드라이비트 마감이 아니라 밝은 베이지색 또는 크림색의 벽돌 마감을 사용하여 깔끔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포인트를 준 곳도 있습니다. 1층 현관 옆쪽 부분과 2층 베란다 외벽 일부를 갈색 목재로 마감하여 따뜻하고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 목재 마감은 주택의 생동감과 포인트를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1층 현관 옆 거실 부분은 주택의 개방적인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벽돌 마감 대신 큰 유리창과 함께 나무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실내에 풍부한 채광이 들어오고 개방적이면서도 나무의 질감이 주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창호는 전체적으로 검은색 프레임의 창문들이 사용되어 밝은 벽돌 외벽과 세련된 대비를 이룹니다. 이 모던한 외관의 정점을 찍는 것은 바로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은 외벽의 베이지색, 지붕의 짙은 회색, 창호의 검은색과 대비되는 눈에 띄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이 주택만의 개성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2층 공간도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는 집의 앞쪽과 옆쪽에 난간이 설치된 발코니와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쪽 발코니는 작게 빠져 있지만 이곳에는 블랙 철제 난간이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회색 빛깔로 방수 공사가 되어 있어 비나 눈이 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면 베란다는 앞쪽 발코니보다 훨씬 넓게 빠져 있어 실외 활동 공간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넓은 베란다의 바닥에서도 회색 빛깔의 방수 페인트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곳 역시 완벽하게 방수 공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주변에는 튼튼한 난간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야외 테이블을 놓고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빨래 널기에 좋아 보입니다. 집 뒷면을 살펴보면 주택의 후면에는 흰색의 LPG 가스통이 설치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가스통의 존재는 이 지역이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임을 알려줍니다. 난방 방식은 이 가스통과 연결된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방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도시가스가 아닌 LPG를 사용한다는 점은 미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LPG 가스통이 있는 후면에는 일자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흙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잡초들이 자라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싹 정리하고 가꾼다면 작은 텃밭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추나 고추 같은 간단한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제시외 건물인 데크 공간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데크 공간은 LPG 가스통이 있는 측면, 즉 주택의 뒷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방화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방화문이 주택 내부의 다용도실과 연결되는 입구입니다. 이 다용도실 입구 쪽 바닥 부분을 니은자 형태로 나무 데크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시외 건물 기역으로 면적이 7.1제곱미터로 2.148평입니다. 다용도실에서 외부로 드나들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입니다. 두 번째 데크 공간은 가장 넓고 활용도가 높은 현관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데크는 주택의 너비만큼 길게 그리고 니은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시외 건물 니은으로 면적이 20.2제곱미터로 6.111평입니다. 데크에 캠핑 의자를 놓고 앉아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산과 마당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기에 좋아 보입니다. 또한 이 데크의 오른쪽에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마당에 물을 주거나 청소를 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 주택은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적도에서 기호 1번으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바로 이 주택이 서 있는 본건 땅입니다. 땅의 모양은 전형적인 주택 건축에 유리한 직사각형 형태로 잘 빠져 있습니다. 앞서 도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본건 주택은 도로에서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안쪽에 자리한 프라이빗한 집입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449제곱미터로 135.823평에 달하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130평이 넘는 대지의 2층 주택과 넓은 마당, 주차장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전원 생활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땅의 경계는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로 명확하게 잘 표시되어 있어 경계 침범의 우려 없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택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건물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평면도를 통해 보시다시피 효율적이고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1층 먼저 보겠습니다. 1층은 현관, 거실, 주방 겸 식당, 안방, 화장실 2개, 드레스룸, 내부 계단 다용도실로 매우 알차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면 먼저 현관이 나타나는데 현관에는 외부의 찬 공기나 소음을 한 번 더 막아주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이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 안쪽에는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 넉넉하게 빠져 있고 심지어 욕조가 딸린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서서 왼쪽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 공간인 거실과 주방 겸 식당이 시원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개방적인 느낌을 줍니다. 주방에는 주방 용품이나 식재료를 보관하기에 좋은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요리나 식재료 준비 시 동선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은 앞서 외관 설명에서 보았듯이 외부로도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주택 외관에서 연통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다용도실은 보일러실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집 뒤쪽에 있는 후면 공간을 텃밭으로 활용한다면 텃밭에서 갓 딴 싱싱한 채소를 바로 다용도실을 통해 주방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선이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거실 창문은 평면도상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양은 늦은 오후까지 햇살이 깊숙이 들어와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1층의 면적은 84.24제곱미터로 25.483평입니다. 25평이 넘는 1층 면적은 어지간한 일반 아파트 한 채 크기만큼 넉넉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주 생활 공간인 1층만으로도 충분히 넓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2층은 내부 계단, 가족실 겸 거실, 방 2개, 발코니, 화장실, 드레스룸, 베란다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내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눈앞에 가족실 겸 거실이 보입니다. 1층 거실 외에 2층에도 별도의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나 독립적인 서재 등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가족실 앞쪽에는 작은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 계단의 왼쪽으로는 2개의 방들이 몰려 있습니다. 2층 방들은 자녀 방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특이하게도 2층에도 별도의 드레스룸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안방 드레스룸 외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다는 점은 옷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넓게 니은자 형태로 빠져있는 야외 베란다가 있습니다. 2층의 면적은 58.28제곱미터로 평수로는 17.63평입니다. 이 주택의 총 주택 면적은 1층과 2층을 합하여 약 43.113평에 달합니다. 이는 3, 4인 가족이 넉넉하게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잘 빠져 있습니다. 주택의 총 구조는 현관, 주방, 거실 2개, 방 3개, 화장실 3개, 다용도실, 드레스룸 2개, 발코니, 베란다 내부 계단으로 필요한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상적인 전원주택 구조입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지 또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씨 임차인의 경우 2021년 3월 5일부터 보증금 3억 3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김씨의 전입신고일은 2021년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말소기준일은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김씨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인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유자인 임씨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씨는 김씨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임시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나 보증금, 차임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전입신고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황 조사 시 점유자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역시 임차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주택단지 내 또는 한적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전원주택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변에는 이 집과 비슷한 디자인의 다른 주택들이 나란히 지어져 있습니다. 이는 잘 조성된 타운하우스 또는 전원주택 단지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너무 외로이 떨어진 곳이 아닌 적당한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울창한 숲이나 푸른 언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반면 주택 뒤쪽에는 밭과 비닐하우스가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큰 도로 변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주택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290m로 도보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는 다니는 버스의 노선이 꽤 많으며 시간대별로 버스가 한 대씩 운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의 특성상 자차를 가지고 계시는 편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내권과의 접근성입니다. 주택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로 시내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내권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대형마트와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일반 마트 등 다양한 마트들이 모두 근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트까지의 거리는 불과 1.3km로 자차로는 단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곳에 시내가 위치하고 있어 장을 보거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하기에는 정말 편한 곳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도 도시 인프라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 조금 더 이동하면 전철역과 시외버스 터미널도 근방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까지의 거리는 약 3.5km로 자차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접근성도 훌륭한 편입니다. 주변 지역과의 거리도 우수하여 광역생활권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평까지는 가평군청 기준 25km로 자차 26분 소요됩니다. 홍천까지는 홍천군청 기준 32km로 자차 39분 소요됩니다. 화천까지는 화천군청 기준 38km로 자차 40분 소요됩니다. 남양주까지는 남양주시청 기준 65km로 자차 1시간 7분 소요됩니다. 심지어 서울까지는 잠실역 기준 92km로 자차 1시간 9분 소요됩니다. 이처럼 가평, 홍천, 화천 등 근교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인 남양주, 서울까지도 충분히 통근 또는 주말 나들이가 가능한 훌륭한 광역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3405입니다. 감정가는 4억 8,620만 5,2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176만 5,297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565만 2,918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억 3,824만 1,000원이며 보증금은 2,382만 4,1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35.823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51.371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 7월 24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에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4억 후반대였던 가격이 현재 2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신축급의 깔끔한 2층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6년이 채 되지 않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튼튼하고 모던한 주택입니다. 밝은 벽돌 외벽과 징크 판넬 지붕 그리고 파란색 현관문 포인트가 돋보이는 세련된 외관입니다.
135평이 넘는 넉넉한 대지의 넓은 마당과 내부 구조 역시 43평이 넘는 면적으로 3, 4인 가족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압도적인 생활 편의성입니다. 시내와 가까워 자차 2분 안에 홈플러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가 밀집한 시내권에 도착할 수 있어 전원 생활의 불편함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전철역과 터미널도 자차 8분 거리로 광역교통망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다만 이 주택을 취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입니다. 전입신고일이 말소 기준일보다 빠른 김씨 임차인의 보증금 3억 3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난방이 도시가스가 아닌 LPG 개별 난방이라는 점과 마당의 잔디 관리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